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작년 3월 주식이 폭락장에 있을 때 저도 주식 투자를 조금 하고 있었지만 여유 자금이 없어서 추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연금저축보험에 들어있던 것을 연금저축으로 펀드로 이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월 납입 금액 34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 내야지만 이자 혜택 2월에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10년을 부어도 복리 이자가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저 보증이율이 25년을 추가로 더 넣는다고 해도 총 납입 기간을 1억 1,590만 원 정도밖에 납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55세에 이것을 수령한다라고 했을 때 40년 동안 받게 되면 100세 시대니까 95세까지 매월 24만 원씩 받게 돼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짜장면이 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짜장면이 한 7,000원 정도 해요. 그러면 25년 뒤라고 하게 되면 이 짜장면이 7,000원이 아니라 한 10만 원 정도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짜장면을 한 달에 한 두 그릇도 못 사 먹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보통 물가 상승률이 보통 3%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1%면 사실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이게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값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제가 가끔 보는 홍춘옥 박사님의 유튜브에서 홍춘옥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는 게 리스크라고. 전 그래서 결심을 했고, 목표를 7%로 만약 수익을 달성을 하게 되면 25년 벗을 때 계산을 해보니 2억 7,7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거의 2배가 되죠. 자, 그리고 만약 이 목표 수익률을 조금 조정해서 10%를 달성하게 되면 25년 뒤에 4억 5,4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랬을 경우 어떻게 돼요? 94만 원 정도를 받게 돼요. 40년 동안. 그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짜장면을 한 10그릇 정도는 사 먹을 수 있겠죠. 7%일 때는 57만 원, 10%일 때는 94만 원. 그래서 과감하게 연금저축보험에 있던 것을 자산운용사로 작년에 옮기게 됐어요. 그랬더니 물론 작년이 특수한 상황이 냈지만 한 15%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큰 금액은 아니에요. 저도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해봤었는데 한 해 15% 정도의 수익을 거둔 거는 드물었거든요. 그리고 이 15% 수익을 걷게 된 과정들을 여러분과 공유해 볼까 해요. 일단 우선은 연금 계좌를 어떻게 개설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금 계좌 개설 방법은 간단해요. 과거에는 삼성생명에다가, 일단 제가 삼성생명에다가 그 생명에 갖고 있었거든요. 이걸 자산운용사로 옮기려고 하면 그 생명회사랑 자산운용사 각각을 찾아가서 직접 찾아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앱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혹은 앱스토어 여러 가지 있죠. 거기서 자산운용사를 검색해서 다운받고, 뭐 메리츠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 자산운용, KB 자산운용인데, 저는 그 당시 그 원유 선물 파동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죠? 원유 선물 파동 때문에 여러 그 자산 운용사들이 조금 시끄러워서 그냥 고민을 하다 그냥 그 규모가 좀 제법 있는 그냥 신한금융 투자로 옮기게 됐어요. 저는 뭐 여기에 뭐 광고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제가 실제로 어떻게 옮겼나 그걸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좌를 일단 개설을 해요. 계좌를 개설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아이디 비밀번호 만들고 계좌 개설을 하는데, 비대면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준비하시고 이걸 사진 촬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면 신규 가입을 선택하고 새로운 연금 계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저축기간 납입 한도를 정하면 되는데 어차피 400만 원 정도, 월 34만 원 정도를 여전히 붙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 정도 내야지만
직장인들 같은 경우 2월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최소한 토해내진 않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 계약 이전인데요. 보통은 자, 삼성생명에서 각각을 전화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일단 신한금융투자에다만 저는 얘기를 했어요. 신한금융투자에다만 얘기를 했더니 자, 물론 기관명, 지점명, 연금 계좌 번호, 기존에를 입력하고 했더니 삼성생명에서 전화가 와요. 정말 당신이 계좌를 해지하려고 하냐 하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신한금융으로 바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입금이 되는데 제가 400만 원씩 거의 한 10년을 넣었더니 10년이 아니라 한 7, 8년 정도 넣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대충 10년이라고 할게요. 뭐 4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이자는 거의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연금 계좌를 예를 들어 짧게 한 4년, 3년, 4년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생명에 들어가도 그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사업비 명령으로 떼는 게 많기 때문에 원금도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 기간은 넘어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자를 조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매수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연금 계좌, 자산운용사에서 들어있는 연금 펀드를 할 때 알주식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펀드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적립식 매월 정기적으로 매입을 하게 자동으로 해놓을 수도 있고요. 저는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임의식 원하는 때 자유펀드 매입 방식으로 했어요. 한 3, 4천만 원 정도 여유자금이 생긴 거죠, 갑자기. 근데 이걸 인출할 수는 없어요. 인출하게 되면 지금까지 세제 혜택 받았던 것들을 다 돌려내야 되거든요. 토해내야 되는데 자, 국내 다양한 상장된 ETF를 매집을 할 수가 있어요.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주식을 조금 해봤긴 하지만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알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됐던 건설 ETF를 샀죠. 왜 샀냐면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오는 작년에 다가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통 이때는 건설주들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설주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건설 ETF를 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업의 쌀, 반도체 ETF를 또 샀죠. 그리고 배터리 ETF를 또 샀어요. 했더니 이게 생각보다 수익률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15% 수익을 달성하는데 무난히 달성할 수 있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그리고 추천자를 통해서 펀드도 살 수가 있거든요. 펀드 ETF 외에도 진짜 펀드를 살 수 있는데 이 펀드는 전 이런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펀드가 있겠지만 잘 모르는 분야, 근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아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고 잘 모르는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펀드를 사시는 게 좋아요. 물론 대형 회사들 것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신한금융투자에다가 제가 계좌를 개설했다고 해서 메리츠 자산이나 미래에셋 자산, 삼성자산이 운영하는 펀드를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검색을 하면 되는데 그 검색하는 방법들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리는데 저는 어떤 펀드를 샀냐? 이런 펀드를 샀죠. 잘 모르는 분야. 중국 주식은 잘 몰라요. 전 중국 주식을 투자하다가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중국 주식 관련된 펀드를 샀어요. 그리고 이것도 수익률이 전문가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괜찮았고요. 그리고 신기술, 재생거, 신기술 어떤 거냐? 전 세계 친환경 기술, 친환경 기술주 같은 것들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전문가들이 구성해 놓은 펀드를 또 샀고요. 그리고 제약업, 이쪽도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쪽 관련된 펀드들을 샀어요. 근데 물론 조금 손해 본 것도 있어요. 중국 주식은 여러 개, 한 종류가 조금 있었는데 한 2개 정도는 이익을 받고요. 그리고 한 3개 정도는 어떻게 돼요? 수익 손해를 봤어요. 정확히 말하면 2개가 손해고 3개가 이익을 냈죠.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그래서 뭐 비슷하게 됐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신기술이랑 제약주도 괜찮았어요. 이거 헬스케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헬스케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성을 잘 하셔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주식 투자를 좀 해봤었지만 뭐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수익률이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근데 펀드는 이렇게 좀 분산 투자가 되다 보니까 주식은 몰빵을 하다가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펀드는 이렇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괜찮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번에는 어떻게 펀드들을, ETF 펀드들을 검색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